이제 우리가 해독 프로그램으로 과일과 녹즙으로 금식하고 있은 지 4일째죠. 3일이 제일 고비인데 3일을 잘 넘기셨습니다. 벌써 탈락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다 빛이 나고요. 굉장히 얼굴이 투명해지고 고와지고 참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어제 잠을 좀 주무셨다는데 그저께 어제는 1시간을 더 주무셨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 주무시고 또 이것을 퇴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이곳에 입사하실 때요, 혈당일을 딱 측정하니까 측정 불가 하이로 나타나고 숫자도 안 나타났어요. 제가 듣기로는 병원에서 잴 때 700이라고 나왔다 했거든요. 저는 혈당 700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400, 300, 200, 오늘은 이제 약을 다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슐린 주사 맞는 것도 끊고 약 먹는 것도 끊고 다 끊고 오늘 120 얼마였죠? 128. 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병원에서 못 고쳤을 거 이것이 오셨습니다. 이제 또 혈압 높으신 우리 장 여사님은 처음 왔을 때 재보니까 170이라. 깜짝 놀라서 다시 또 며칠 후에 또 이곳에 생활하신 다음에 저니까 또 150, 140, 이제 드디어 130까지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목표, 혈압은 120이 정상이잖아요. 120 반드시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혈압약을 드시고 나서 170이니까 얼마나 심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혈압은 제가 함부로 약을 끊게 하지 않습니다. 약을 끊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약이 이제 120 딱 되면 이제 약을 끊게 합니다. 그러면 약을 끊고도 120이 되도록, 그러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해독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요, 제일 효과를 보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이곳에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아니고 퇴행성 관절염. 하여튼 간에 이 퇴행성 관절염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 가보니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떤 것이냐 물어보니까 그것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뼈가 뼈끼리 부딪히는 것, 그래서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골이 이제 사실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낫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 그거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연골이 다 닳았기 때문에 이런 재생이 안 되고 그냥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약 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 나이가 45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때부터 뭘 했냐면, 아픈데도 불구하고요, 뉴스타트를 했습니다. 운동하고, 아픈 다리를 가지고 운동하고, 다음에 식생활 개선하고, 물 마시고, 또 제가 연구한다고 늘 늦게 잤는데 일찍 자고 놀라지 마십시오. 통증이 무릎이 아파지고 무릎을 못 꿇었거든요. 기도할 때 무릎 꿇잖아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라.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아무 불편함이 없습니다. 물론 병원에 안 가봤어요. 근데 아프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연골이 재생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연골은 한번 다르면 재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재생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이 중풍 이걸 하면 푹 맞으면 더 이상 이게 정상으로 안 들어온다 생각하면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병이도 고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요, 다 병원에서 이제 못 고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났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실물교원이 저기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은 사위가 의사죠. 사위가 의사고 작은 아들은 약사고 큰 아들은 또 제약회사 약 만드는 그런 의료계통에 계시는 분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병이 걸리는데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병이 뭐냐면 심장이 원래 크기보다 5배나 더 커진 거야. 심장이 5배나 더 커지면요, 심장 기능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런 환자가 오셨어. 3개월 되셨나 그때? 완전히 나아가지고 병원 딱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의학적으로는 하면 이게 커진 심장은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완전 정상으로 작아졌어. 그리고는 뭐 잘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예. 오늘도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의 기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몸의 설계대로 우리가 순종만 하면 우리는 모든 질병이 낫고 건강해집니다. 오늘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주제를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면 이렇게 합니다. 저는 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러나 생선은 먹습니다. 그 뉘앙스가 무슨 뉘앙스냐면 고기는 해롭지만 생선은 좋은 것이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가르치기는요, 육식을 하지 말라는 그 육식 속에는요, 생선도 다 포함됩니다. 생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란도 포함되고요, 다음에 치즈, 버터, 우유, 유제품도 다 포함돼서 끊는 완전한 채식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타트 책을 보니까 참 이상하더구만. 채식도요,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놨어.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 채식만은 채식이 있고요, 우유를 곁들인 채식, 또 계란을 곁들인 채식, 생선을 먹는 채식. 생선 먹는 게 무슨 채식입니까? 그렇게 막 한 대여섯 종류를 막 해놨더라고. 그건 채식이 아닙니다. 채식이라는 것은요, 동물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감안하는 것이 완전한 채식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또 비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육식이 나쁘다 해가지고 육식을 피하고 육식이 아닌 것으로만 식사하는 비건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요. 우리 이든밸리 천연치유센터에서 말씀드리는 이 채식은요, 비건과 다릅니다. 비건도 뭐 해요? 고기 안 먹잖아요. 채식만 하잖아요. 그러면 비건과 이든밸리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건강식은 무엇이 다른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래서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그 논문을 보면요, 비건 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나 수명이요, 일반적인 그냥 육식을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질병도 똑같이 걸리고 수명도 똑같아. 그런데 제가 지금 가르치는 이 완전한 건강 식사를 하는 집단, 이 집단이 사실 재림교인들이야. 이 집단은요, 확연히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다른 일반인들과 차이가 나도록 적고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유명한 뉴스위크지라든가 또 이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데서요, 세계 5대 장수천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어디냐면 재림교인들만 사는 완전한 채식을 하는 그 집단 로마린다, 그 지역의 재림교인들을 장수천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선정한단 말이에요. 자,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비건은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이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설된 것이 비건협회입니다. 비건을 창설한 그 창시자가 어떻게 해서 비건을 창시하게 됐냐면, 그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24살인가 그때요, 우연히 이 소도살장에 가게 됐어. 소도살하는 걸 보고 충격받은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육식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동물을
죽여야만이 육식을 한다는 걸 깨닫고 동물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비건 창시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변절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건의 목적은 뭐냐면 동물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요, 비건은 흰밥 먹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 뉴스타트의 건강 원리는요, 무엇이 목적이 되냐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 이 건강기별이라.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건강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채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채식을 하더라도 건강한 방식대로 채식하는 것이 우리가 이든밸리에서 하고 있는 이 건강한 식사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통곡식으로 먹고, 다음에 기름도요, 비건은요, 동물성 기름만 아니면 돼. 식물성 기름으로 뭐 튀겨 먹어도 관계없어. 그리고 우리는요, 식물성 기름 가운데 질이 낮은 것은 안 써. 뭐 해바라기 씨유라든가 이런 거 안 써요. 콩기름 이런 것도 안 써요. 질이 좋은 올리브유라든가 아마씨유라든가 이런 기름만 쓴단 말이에요. 카놀라유 이런 거. 두 번째는 식물성 기름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기름에 튀겨버리면요, 산화돼가지고 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비건은요, 그게 초점이 아니고 뭐만 안 하면 되니까. 동물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튀겨 먹고 뭐 이렇게 해요. 우리는 튀기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음식 가운데 튀기거나 뭐 전 붙인 것도 없죠. 기름에 전도 안 붙입니다. 전할 때도 기름 안 씁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계시면 뭐도 먹느냐면 메밀 전병을 드릴 거예요. 메밀 전병 할 때 먼저 얇게 전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기름을 안 쓰고 어떻게 이 전병을 만드냐고요. 모든 요리에 기름을 하든 열에 가열하는 걸 안 합니다. 음식을 다 만든 다음에 위에 올리브를 쫙 뿌릴 때는 열이 안 가해지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이 건강한 식사법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하고 질병도 없고 수명도 긴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생선에 대한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선은 좋은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덜란드에서 논문이 나왔는데요, 생선 기름이 우리 동맥의 이 혈관에 굉장히 좋다는 보고가 나왔는데요. 그 옛날에 나왔어요. 그 논문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막 생선이 좋다고 막 소문이 나버렸어.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20년간 남성의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률을 연구했는데, 자, 하루에 생선기름 30g을 섭취하면 심장병 위험률이 50% 낮아진다. 엄청난 거죠. 생선기름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춘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나오면서부터 사람들이 생선이 좋다 해서 생선 먹는 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고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장병 위험률이 50% 낮아졌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낮춰졌는가? 비교 대상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먹는 스테이크나 베이컨을 먹을 때와 비교해 볼 때, 그 대신에 생선을 먹게 되면 50%더 낮아지고 이렇게 중성지방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비교가 뭐가 비교 대상이에요? 육식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채식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채식으로 딱 비교해 보니까 생선 섭취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되고, 왜냐하면 채식은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중성지방 또 포화지방산 섭취도 증가되고, 채식은 불포화지방산이지 포화지방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결과 LDL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생선이 채식보다 엄청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육식, 생선, 채식 보면 생선은 육식보다 50%나 낫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생선과 이 채식을 딱 비교해보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난다.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예. 또 최근에 다른 연구에 있어서도 생선의 섭취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LDL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킨다는 걸 확인했다. 그러니까 생선을 먹으면 이 생선도 기름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무엇에 비교해보면 스테이크와 비교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그보다는 더 낫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생선을 먹어도요, 생선의 콜레스테롤이 체내의 동맥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왜 생선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생선 역시 동물성 식품으로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선의 콜레스테롤의 함량과 다른 동물성 식품, 즉 닭고기라든가 칠면조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식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미국 심장학회에서 보고했는데요. 심장질환을 위한 식사는 아무리 관대도 하루에 3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0mg 이상 하면 안 된다 했죠, 그죠? 그런데 자, 생선과 소고기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함량을 보겠습니다. 본 스테이크가 79mg, 다음에 청어류 15g에 115mg, 다 15g을 중심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연우는 73. 근데 여러분이 스테이크를 먹을 때 보통 몇 g을 먹나요? 보통 여러분 먹을 때 300g 먹습니다. 그러면 300g이면 계산해보면, 역으로 계산해보면 되겠죠. 나누기 15니까 20 곱하기 20배네. 20배. 79 곱하기 20 해보십시오. 8, 28. 예, 이렇게 나오죠. 어떤 계산. 자,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보면 청어류라든가 오히려 이 생선이요, 육류보다 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죠? 아니,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서 생선을 먹으면 스테이크 먹는 것보다도 아까 심장질환을 50%나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을 그렇게 낮추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그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생선이 육류보다 심장질환 사망률 50% 감소시켰다는 연구에서 간과한 것이 있는데, 생선 섭취자나 육류 섭취자나 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생선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생선에 오메가3 지방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바로 이와 같이 중성지방을 생기는 걸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가장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또 먹을까 싶어가지고 못 가르치겠네. 꽁치 1등, 2등은 고등어 이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메가3가 사실 심장질환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메가3의 지방산의 이점이 무엇인가? 생선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다가불 포화지방산입니다. 이것은 피를 응고시키는 세포 성분인 혈소판에 서로 엉겨 붙는 성질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요, 혈전, 쉽게 말하면 우리 막히는 거 있잖아. 뇌경색이라도 이 막히는 혈전을 막는 효과를 가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그래서 중풍 온 사람들 병원 가면 무엇을 처방하냐면 오메가3를 처방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선기름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생선기름을 캐시로 주는 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게. 자,
그 혈압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 심장 근육의 손상을 줄여준다. 또 막힌 심혈관을 혈관 성형술이나 우회수술 등으로 뚫은 사람에게서 나중에 다시 막히게 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우리 이곳에 계신 장로님이요, 심장이 막혀가지고요, 혈관 막혀서 우회수를 2번인가 3번 하셨대요. 그런데 왜 2번, 3번 했냐? 또 막히고 또 막히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죠. 장로님이요, 육식을 좋아하셨답니다. 요번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지시고 이제는 내가 다니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셨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 가시면 건강 전도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심장 막혀가지고 우회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혀버리면 죽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하셨답니다. 한 번. 네. 그러니까 이제 옆으로 이게 만들어 주서라도 좀 뚫어줘야 돼. 스튼 들어도 안 되니까 이제 우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메가3는 혈전, 기름이 뜩대는 것을 이제 막아주고 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메가3가 많으니까 이 채식 대신에 생선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네덜란드 연구에서 매일 생선을 먹는 사람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률이 50% 감소한 것을 보여줬는데, 이 50% 감소가 매우 심각한 것이지만 완전 채식가들에게 감소폭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 50%가 아니라 몇 프로 떨어지냐면 86%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를 취하겠습니까? 86%를 취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채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채식 대신에 생선을 먹어야 하나? 건강에 이롭지 못한 식사를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식사 대신에 생선을 대체함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선 먹는 게 그나마 더 낫다 그러죠. 그러나 체질의 시기를 가져다주는 엄청난 유익을 얻으려면 여러분이 채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질병들은 무엇인가? 여기 보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레이노드시병, 피부 건선, 다음에 소화성 궤양, 궤양성 장염, 크론시병, 우울증, 다음에 과격한 성격, 또 유방암 및 대장암 예방, 만성 폐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들을 오메가3가 예방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생선을 통해서 오메가3를 할 때 생선과 생선 기름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과량 섭취할 경우에 혈액 응고 시간이 위험할 정도로 증가해가지고 출혈성 뇌졸중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은 이 혈전, 떡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그것이 또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를 응고시켜야 되잖아요. 응고시킬 때 응고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선기름으로 오메가3 파는 것은 비쌉니다. 대표적인 오메가3 제품이요, 심해 상어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오메가3 약을 먹으면요, 여러분이 의지와 관계없이 레위 11장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름을 먹지 말라는 기름 그도 먹고, 두 번째는 비늘 없는 생선도 먹고, 과량 섭취 시 비타민 A, D,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고 반대로 비타민 E의 결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 A와 D는요 굉장히 중요한 필수 비타민인데 이 두 개는요 부족하면 심각하지만 너무 과하면요 독성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혈액 내 수치가 너무 높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과 육식의 차이점이 뭐냐? 육식은요 비타민 A, 비타민 D가 그대로 들어가요. 그대로 흡수돼요. 흡수율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메가3 그것도 빠릅니다. 그런데 채식의 특징은 뭐냐면요 흡수가 아니라 비타민 A나 D, 비타민 E가요 그 자체로 있기보다는요 전구체, 전단계 형태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베타카로틴 형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단계 형태로 들어오는 게 우리 몸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다가 필요한 양만큼 딱 변형시켜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해를 주지 않고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식은 이렇게 전 단계로 우리가 들어와요. 멜라토닌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립토판이 전 단계거든요. 트립토판 전 단계로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멜라토닌으로 바꿔줘. 이게 채식이 좋은 점입니다. 생선은 지방과 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먹으면 체중이 증가합니다. 또 하나는 생선은 바다에서 나온 거죠. 이것은 감염성 질환의 큰 저장고입니다. 감염성 각종 균들이 많아요. 자, 또 오염된 물에 있는 독성 물질이 물고기의 지방 조직에 농축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잡아먹게 될 때 독성 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암 환자일 경우에는요 생선을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암 환자가 왜 육식과 생선을 끊고 채식만 해야 되는 이유는요 1976년에 미국의 생물학자인 이 로버트 호퍼만이요 실험을 통해서 뭘 밝혔냐면 암은요 아미노산 가운데 메티오닌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니까 메티오닌이 있어야만이 암이 존재해. 근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정상세포는요 메티오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죽고 살지 않아. 전혀 문제 없어. 다른 걸 어떻게 변형시켜서 그걸 만들어서 또 써. 그런데 암세포는요 대사작용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암세포이기 때문에 전 단계인 물질을 메티오닌으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메티오닌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이건요 암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거죠. 하나는 암은 절대적으로 포도당을 굉장히 많이 요구한다. 그리고 무산소 대사작용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유명한 발견이고 두 번째는 암세포는요 절대적으로 메티오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호퍼만 박사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 1974년이네요. 암세포는 철저하게 메티오닌에 의존한다. 예. 제가 설명 다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물 가운데 메티오닌이 무슨 식물이 메티오닌이 많고 어떤 식물이 메티오닌이 적은가? 그걸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참치 통조림입니다. 큰 물고기, 참치라든가 새치 이런 큰 물고기에 제일 많은 게 메티오닌 함량이 583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육고기 445, 다음에 이제 치킨 229, 다음에 미트 185, 우유는 177 이렇게 나옵니다. 다, 여기까지가 다 동물성 식품이죠. 다음에
채식 보십시오. 채식. 제일 맞는 게 땅콩이에요. 이제 이런 견과류, 기름이 많으니까 그것이 80일. 그리고 통밀빵 46 정도 되고, 다음에 나머지 채소류는 전부 다 뭐 사과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해독기간 중에 과일만 드시고 채소만 드시죠? 여러분은요, 메띠오닌 제로입니다. 일주일 동안 암 환자들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암이 쫄쫄 굶어. 그러니까 암이 사멸하는 것입니다. 쫄쫄 굶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끝나면 여러분이 채식만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암이 굶다가 결국에는 죽어버립니다. 확실합니까? 자, 생선과 생선기름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나가면 이 암 환자에게 수산물은 식중독 발생에 크게 기여합니다. 수산물에 관련된 식중독은 가금류나 돼지고기보다 15배 이상. 식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균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조개류, 굴, 대합, 홍합, 이것은 엄청난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할 때, 이걸 볼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직장 다녔습니다. 직장 다닐 때 우리가 팀별로 이제 일을 나갑니다. 그때 제가 이제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7에 이제 졸업해가지고 직장 갔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막내 이제 그 쫄병으로 이제 한 팀이 한 5명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저녁을 이제 먹기 위해서 이제 일식집에 갔습니다. 일식집에 가니까 뭐 거기 뭐 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시도 시키잖아요. 근데 저는 굴리집 가지고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된장찌개 먹고, 다른 사람은 게도 먹고 뭐 새우, 대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식집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요, 저를 빼고 몽땅 다 출근을 안 했어. 다 식중독 걸렸어. 뭐 그 가기가 좀 문제 있긴 있지만 하여튼 그처럼 해산물은요 식중독의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음식이 다 조개 이런 것들이에요. 레위기에 먹지 말라는 음식들을 안 먹으니까 식중독 안 걸리는 겁니다. 또 해산물에는 살모넬라, 캄피로박터, 노로바크 바이러스, 비브리오 벌리피커스 같은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들이 생기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 스시는요, 생회잖아요, 회. 한국 사람 회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강릉에 여름 휴가 놀러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뭐냐니까 횟집 가잖아요, 횟집. 이 회는요, 회충, 편충, 천충, 흡충, 간디스토마 모든 기생충들이 이 수산물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요, 너무 징그러워. 생선 그 회를 탁 뜨는데 그 살, 하얀 살에서 뭘 끄집어내, 핀셋으로 쫙 끄집어내는데 회충이 막 쫙 나오는 거라. 많이 나오대, 많이 나와. 그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쫙 해가지고 초장 딱 해주면 뭐 열심히 잘 먹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아닙니다.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몸에 해충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암치료제로 그게 유명했잖아요. 구충제 먹어가지고 암치료 받은 거 이야기 들었죠? 그러니까 회충이 많아가지고 그 회충에 의해서 암이 생긴 거라. 그러니까 구충제를 먹으니까 암이 제거됐어. 그렇다고 여러분 또 구충제 드시지 마십시오. 네. 따르는 생선의 독소는요, 생선의 지방에 축적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창조하실 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독이 들어오면 독을 어디에 딱 보관하냐면
지방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지방에 들어가면 이 독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선들도요, 바다에 다니면서요, 온갖 바다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돼가지고 그 독을 먹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그 독을 다 어디로 저장하냐면 기름에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선을 잡으면요,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먹어보셨네. 뱃살이 기름이 제일 많거든. 제일 맛있는 그 뱃살을 먹으면 그 속에 왕창 뭐가 다 들어있어요. 독이 왕창 다 들어있는 거라. 미국 47개주 생선 소비자문위원회에서 특정한 생선을 먹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1740개의 강과 호와 해변에 있는 생선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태아와 어린이의 뇌와 신경에 손상을 입히는 수원이 생선마다 수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원이 많은 것이 뭐냐면 큰 생선일수록, 자, 왜 큰 생선이 수원 함량이 더 많을까요? 그 이유는요, 먹이 사슬에 의해서요, 점점 생선에 있는 그 수원이요, 점점점 함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일수록 그동안 축적된 모든 수원을 다 자기가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제일 수원 함량이 많은 것이 큰 생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야채와 이제 과일 재배할 때 약치잖아요. 포도 재배하는 거 제가 보니까, 야, 1년에 24번을 약을 치더구만. 또 저 남양주 가가지고 또 배 키우는 데 봤거든요. 배 재배하는 데 나무에 달리는 배도 약 안 치면 안 됩니다. 약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묻는 과일 전부 다 약 안 치는 거 하나도 없어. 사실요, 유기농 하지만요, 진짜 유기농은요, 볼품이 없습니다. 요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냐면, 야, 이렇게 약을 많이 쳤는데 이거 어떻게 먹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료를 쭉 봤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24번 약을 친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이렇게 물로 씻고 그동안 오면서 이제 이게 비에 맞고 뭐 해가지고 다 제거되고, 다음에 수확기는 또 안 칩니다. 농사 해보면. 그리고 이제 온 거를 물로 싹 씻어서 먹으면요, 거의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껍질째 먹잖아요. 껍질째 과일을 먹게 되면 껍질에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껍질째 먹을 때 여러분이 우리 몸에 있는 독을 배출하는 그런 효과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선은요, 씻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속에 있어가지고 살 속에 있고, 그러니까 생선 속에 있는 이런 중금속, 다음에 농약 성분, 왜냐? 모든 농약 치는 거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라, 강으로 가고. 생선들이요, 다 그래서 이 농약 중독돼 있고 수원 중독돼 있고 중금속 중독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이나 야채는 물로 씻을 수는 있는데, 생선은 씻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 살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채소가. 자, 생선이 어떻게 살충제에 노출되는가? 농업용 폐수, 오수가 넘쳐나서 유출되는 것, 오수 정화 시스템, 여러분 오수 정화 하지만 결국엔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다음에 선박에서 버리는 쓰레기 다 바다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심각한 걸 봤습니다. 뭘 봤냐면요, 지금은 그러지 않은데 2016년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쓰레기 생기잖아요. 음식 쓰레기라든가 이런, 심지어 정화조픈 그 똥찌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산업 폐수, 다음에 산업 그 찌꺼기들 바다에 버렸어요. 그것도요, 엄청난 몇천 톤씩 버렸어요, 1년에.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런던 의정서라는 걸 해가지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바다에 버리지 말고 땅에 매립하자. 근데 왜 땅에 매립 안 하고 바다에 버립니까? 비용이 제일 싸거든. 그래서 협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가 떨어진 후진국에는 비용 때문에 못하니까 유예를 해줘준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6년도까지 버렸습니다. 서해 바다에 한 군데, 남해 바다에 한 군데, 동해 바다에 두 군데가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해 바다는요, 그 비소 함량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요, 다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생선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선이 중독되는 거라.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말이 맞아요. 마지막 때는요, 바다나 강에서 나온 그 물고기도 먹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곳을 떠날 때 확실히 여러분이 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다 내리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완전한 채식만 하겠다. 지난번에 한 자매가 왔어요. 그 자매가 고현미 씨입니다. 고현미 씨는 참 착한 사람이더라고. 가르쳐 주는 대로 다 협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왔는데요, 온몸에 병이 다 있어. 하여튼 병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근데 이 자매 이곳에 와가지고 엄청 감동을 받더라고. 그들이 집에 갔는데요, 가가지고 거들을 했어.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 어른데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수영장에 가지고 운동도 하고 뉴스타트 한다고. 다음에 음식 계획을 완전히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또 왔거든요. 굉장히 건강이 됐어. 몸에 그런 정상들이 거의 다 없어졌대. 여러분이요, 이곳에서 가르친 대로 정말 결심을 해가지고 내가 완전한 채식을 하겠다. 그리고 채식뿐만 아니라, 이건 채식은 건강생활 양식 중에 한 가지잖아요. 8가지의 운동하고 물 마시고 수면, 잠자는 것, 그리고 뭐 햇빛 쬐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여기서 이제 다음 주까지 쭉 가르칠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이제는 건강해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에 여러분의 생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 전도사가 되는 거라. 건강 전도사. 자, 이렇게 정복되는 이유가 뭐냐? 바닷물 속에, 캘리포니아 크리어 호수입니다. 바닷물 속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해보니까 살충제 DDT 해보니 0.02 ppm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0.02 ppm에 살고 있는 플랑크톤이 그 물을 먹고 살죠. 플랑크톤을 잡아보니까 5 ppm이 됐어요. 다음에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고 사는 게 초식성 물고기야. 그걸 잡아서 해보니까 40에서 300이 나왔어. 다음에 이 초식 물고기를 잡아먹는 육식 물고기를 측정해보니까 2500배, 2500 ppm. 그러니까 플랑크톤은요, 물보다 250배나 정폭됐고, 초식동물은 2000배에서 15,000배 정폭됐고, 그리고 육식동물은 물속에 있는 그 ppm에 12만 5천 배가 정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면 요즘 이제 여름 되면 여러분이 이제 강원도로 많이 오잖아요. 이야, 물 좋네. 1급수네. 물 딱 떠보니까 0.02 ppm밖에 안 돼. 와, 좋은 물이네. 그러면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아 먹어도 되겠네.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물고기는 뭐냐면 이거나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아무리 깨끗하게 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물고기를 잡아 먹지 마십시오. 예, 이거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물고기의 암이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니까 물고기가 암이 많아. 그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이
암 발생으로 인하여 사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물고기를 잡아먹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리호에 사는 내기류는 30%가 간암에 걸렸다. 그래서 지금은요, 비슷하네.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3명 중 1명이 암환자잖아요. 지금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3명 중에 1마리가 암이야. 똑같아. 그래서 식물의 오메가3는요, 예를 들면 들기름이 가장 많습니다. 들기름은요, 큰 한 술에 이제 8,210mg인데 쉽게 표현하면 10g의 들기름 속에 6g이 오메가3야. 60%가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꽁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꽁치는 3g밖에 안 돼. 그러니까 생선이 아무리 오메가3가 많다 할지라도요, 식물에 있는 들기름, 다음에 또 아마씨, 이런 것에는 저보다 엄청 더 많다는 것입니다. 호두, 카놀라, 밀룬, 콩기름, 심지어 시금치에도 있어요. 시금치에도요, 뭐냐면요, 기름, 지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에도 있고요. 무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뭐 사과나 고구마나 무 이런 데는 기름이나 단백질 없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채식만 하더라도요, 그 속에 여러분에 필요한 지방과 단백질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은 뭘까요? 예,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리고 밭의 채소, 완전한 채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한다 반드시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며, 혹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다. 기도하겠습니다.